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여자 예담쌤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도 빨리 나아야 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 생강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 먹기만 해도 만병통치 생강의 힘이라는 이 책의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 나가사키 의과대학의 혈액내과 전공을 한 후에 세계적인 장수 마을인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의 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했었고, 이후 모든 질병과 증상의 근본에는 냉증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평소에도 손쉽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찾아다니다가 한방의학을 공부하면서 생강의 약효를 알게 되었고, 이후 이시하라식 생강 건강법을 정리하여 그 유명한 생강 홍차를 널리 알리신 분입니다. 우선 생강의 대표적인 효능을 보면 가장 먼저 발안과 해열 작용을 해주는데요. 체온이 높아졌을 때 피부에서 땀을 분비함으로써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기침을 진정시키고 담을 제거해주며 위장의 소화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배에 가스가 차는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항혈전으로 심근경색과 뇌경색에도 도움을 주며 항콜레스테롤 작용도 하고 우울증에도 아주 좋습니다. 항균과 면역작용에도 좋으며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정력에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생강을 영어로는 진저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풀이를 보면 명사로는 기세, 의기, 활기, 동사로는 활기를 북돋우다, 격려를 하다 등의 뜻이 담겨 있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강의 진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나 봅니다. 옛부터 동양에서는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냉해지면 생강을 고아서 마셨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놀랐던 것은 동남아시아의 더운 나라에 여행을 가면 생강으로 만든 젤리를 상품화되어서 마트에서 팔고 있길래 사온 기억이 나는데요. 더운 나라에서 덥다고 차가운 것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몸이 쉽게 냉해지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생강을 젤리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좋은 생강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고 있는 생강을 갈아서 설탕과 혼합하여 발효시켜서 먹는 방법도 있고, 저는 생강과 대추 그리고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발효시킨 건데요. 아마 이건 4, 5년쯤 된 것 같아요. 날짜를 안 적어놔가지고요. 맛은 좀 없더라고요. 그냥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강을 먹을 수 있는데 저자만의 비법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생강 홍차입니다.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돌아다니는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생강 홍차를 최초로 정리한 저자의 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강 홍차는 뜨거운 홍차에 생강을 적당량 갈아 넣고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으로 단맛을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기농 비정제 흑설탕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1kg에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라 그리 비싸지는 않습니다. 왜 꼭 홍차를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홍차는 녹차를 발효시켜서 만들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이 몸을 차갑게 만드는 음성식품인 녹색의 녹차와는 다르게 붉은색의 홍차는 양성식품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홍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여 수독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홍차의 붉은 색소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감기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로도 알려져 있어서 홍차가 다른 차보다 효과가 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굳이 흑설탕을 사용하라는데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백설탕은 몸을 냉하게 만드는 음성식품이지만 흑설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양성식품이면서 비타민, 미네랄과 칼슘 함유량도 백설탕의 무려 150배나 높다고 합니다. 생강, 홍차, 흑설탕 이 세 가지 모두가 양성식품이므로 함께 혼합하여 마시면 당연하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순환이 좋은 사람은 마시는 중간부터 땀이 나기도 하며 그렇지 않은 냉체질이나 부종, 변비, 설사와 몸의 결림이나 여러 가지 통증 해소에도 아주 도움을 주고 하루 종일 몸이 따뜻하고 매일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몸의 이상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합니다. 추족 냉증이나 추위를 많이 타는 냉증에 시달리시는 분들과 특히 냉증을 동반한 섬유 근육통을 앓으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만의 비법으로 생강홍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뜨거운 홍차 한 잔에 생강 간 것 10g 정도, 10g 정도라면 엄지손가락 크기 한 조각 정도입니다. 그리고 흑설탕은 입맛에 맞게 넣기만 하면 됩니다. 홍차의 종류도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생강은 갈은 것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 건더기가 싫으면 거즈에 꽉 짜서 즙만 넣어서 드셔도 되니 입맛에 맞게 드시고요. 단, 변비가 있는 분들은 건더기 채로 넣어서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강은 가능한 껍질째 씻어서 그때그때 갈아서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씻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필요한 만큼만 갈아서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흑설탕이 집에 없으면 꿀을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생강 홍차를 매일 꾸준히 마시면 일단 감기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큰돈 들이지 않고 면역력과 감기 예방에도 아주 좋으니 일석이조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두통과 요통, 복통, 무릎 통증 같은 전반적인 통증에도 효과가 있으며 기관지염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간질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냉체질, 방광염과 비만, 피로나 어깨결림 등 다양한 이상과 증상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책 제목처럼 만병통치에 가깝네요. 단, 생강 홍차를 마실 때 조심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뜨거울 때 마시고 미지근하게 식은 다음에는 마셔도 땀도 나지 않고 효과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루에 3잔에서 6잔을 각자 몸 상태에 따라 마시고요. 언제 마셔도 상관은 없지만 아침 식사 전이나 목욕 직전에는 꼭 마시라고 합니다. 저처럼 위장이 좋지 않은 분은 아침 식사 전 공복에 드시는 것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공복에는 마시고 나면 위에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에 맞게 요령 있게 드셔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생강 홍차도 바쁜 일정으로 만들기 곤란하다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강 초절임을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구입을 하셔서 매 식사 때마다 간편하게 드셔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무리로 생강을 드시지 말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체온이 39도 이상 올라가는 열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강을 먹고 나면 혓바닥이나 얼굴이 비정상적으로 빨개지거나 달아오는 증상이 있는 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1분간 90 이상의 빈맥으로 맥박이 많이 뛰는 그런 분들은 또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피부가 극도로 건조한 상태이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이런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요. 입안이나 입술이 비정상적으로 마르는 등 탈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피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생강은 신진대사를 높여주기 때문에 평소 대사가 원활하게 되시는 분들은 피해 주시고요.
생강을 먹으면 기분이 불쾌해지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억지로는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를 좋아지게 하는 효능도 있지만 자극성 강한 생강이라 위가 약한 분은 적은 양으로 차츰 늘여주시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조심해서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생강 활용법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